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대중들이 원하는 얘기는 아닌 걸 아는데, 요번에 제가 그 퀸덤2 리뷰 때 브레이브걸스의 오프닝 쇼를 보면서 저도 그 충격과 공포의 오프닝 쇼를 보면서 놀랐는데요. 그것과 연결시켜 요번에 땡큐라는 이 그 팬들을 위한 신곡이 나왔는데, 그 곡도 별로다. 그리고 이 충격과 공포의 오프닝 쇼 덩달아서 또 그냥 뭐만 하면 용형을 까는 얘기들, 뭐만 하면 용형 탓,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브레이브걸스 룰린 역주행 때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요. 어차피 퀸덤2가 시작하면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퀸덤2 리뷰 안에 녹이려다가 이번에는 이제 제 또래도 그 브레이브걸스 팬층이 많은 또래여서 질문들이 많아서 한번 한 꼭지를 따로 떼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물론 이번에 땡큐라는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용형의 곡들을 좋아하고 이번 브레이브걸스의 활동도 그 신곡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은 멤버들을 엄청 그 매력이 많고 능력이 있는 멤버들인데 브레이브 소속사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서포트를 못한다, 용형이 시대에 뒤처져서 좋은 노래를 안 준다, 그래서 망한다, 이거 퀸덤2 나가서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저는 용형이 작곡 스타일이 그렇게 뒤처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번에 땡큐는 제가 생각했던 브레이브걸스가 할 수 있는 거의 최상의 곡이다. 이게 역대급 곡으로 남을 수도 있다. 곡의 완성도만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고, 용형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뒤에서 설명할 거지만, 같이. 먼저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어쨌든 실력이 있겠죠. 노래나 춤, 그리고 곡의 힘, 곡이 엄청 좋아서 잘 되는 경우, 그리고 나서 비주얼, 그리고 비주얼 포함한 캐릭터, 그런 게 있을 테고, 마지막이 저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요즘에는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 세계관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토리텔링이 그냥 활동하면서 역사로 쌓였는데, 이제는 그냥 그것을 기획사들이 상품화해서 만들어서 스토리텔링도 하고 있죠, 세계관으로. 그게 네 가지 요소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티스트, 연예인들에게 중요한 네 가지 요소기도 하고, 단편적으로 오디션 방송 같은 서바이벌 방송에서도 이 네 가지 요소로 보통 순위가 갈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순서대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요소를 봤을 때 브레이브걸스는 여기서 가장 어려운 스토리를 먼저 개들 했단 말이에요. 롤린이 엄청 오래전에 나왔는데 군무대 영상이 뜨고, 그때 그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연예계의 학폭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뭔가 사람들이 연예인들에 대해서, 아이돌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이 학교폭력, 그리고 믿을 수가 없고, 이런 분위기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얘네들을 응원해주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브레이브걸스를 응원하는 게 뭔가 선이고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느낌처럼, 뭔가 운동처럼 번져서 그때 완전 신드롬이 일었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스토리를 먼저 개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게 롱런을 하려면 이 스토리텔링 얻었으니까 나머지들이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목을 받아서 그때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국내에서 차트 1위를 하니까 롤린을 전 세계에 있는 케이팝 팬들이 한국 차트를 보고 따라서 들었기 때문에, 그걸 들어서 롤린이 각종 전 세계 케이팝 차트, 케이팝을 듣는 국가에서 차트에 다 1위를 해서 전 세계에 이미 마케팅은 잘 됐습니다. 한 번씩 선을 보였어요. 그럼 이 이후에는 나머지 요소들, 실력, 노래, 멤버들의 캐릭터, 이것들로 이제 롱런을 할 수 있느냐, 유지를 시키느냐, 이 문제였죠. 근데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멤버들 교체가 되고 멤버들이 많이 빠져서 4인조였다. 4인조가 할 수 있는 음악이나 이렇게 각을 잡을 수 있는 안무 구성에 좀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그때 하나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멤버들의 나이가 좀 많아서,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그래서
이 두 가지 4인조에다가 나이가 많은 멤버들로서 할 수 있는 음악이 제약이 됐는데 너무 늦게 역주행을 한 거죠. 근데도 어쨌든 이때 잘 됐으니까 멤버를 더 충원하기도 이미 애매하고 이 4인조가 힘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이대로 가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긴 채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지하는 힘은 좀 떨어졌던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브레이브걸스의 팬분들은 브레이브걸스가 가장 뛰어나고 뭐 이쁘고 좋다고 생각하시겠죠. 이건 누구나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이제 경쟁을 하는 거니까 누구보다 최고냐를 두고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브레이브걸스 그때 나이가 많아서 주로 케이팝을 리드하는 10대들에게는 어필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뭐 20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20대 중반부터 그 이상, 특히 30대 이상에게 브레이브걸스가 어필했는데,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케이팝을 막 소비하고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층이 아니었죠. 특히 남성층이었기 때문에.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도 쭉 돌지만 해외도 보통 10대, 20대들이 케이팝을 소비하는데 거기에서 크게 이제 어필할 부분이 없었던 거죠. 신드롬이 됐을 땐 듣고 노래도 좋고 멤버도 좋아. 근데 계속 이 팀을 원티어로 응원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다른 경쟁하는 팀들이 너무 젊고 힙하고 트렌디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수는 이탈을 하고 남은 팬층이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이상 남성들이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경제력이 어느 정도 돼서 막 소비를 하고 해줬지만 그래도 그런 전 세계의 10대들이 지지해주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소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노래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노래 얘기로 넘어가 보면 용형이 지금 작곡을 계속 디스코, 레트로로 내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다. 첫 번째로는 계속 레트로 디스코를 하는 이유가, 제가 멤버들을 봤을 때도 이 멤버들의 지금 뭐 엠믹스의 5나 뭐 넥스트 레벨을 할 수는 없거든요. 뭐 팬분들은 그런 거 시켜보라고 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작자 입장에서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브레이브걸스를 엄청 좋아하는 팬분들 중에서 그런 노래도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 핵심 팬덤이 30대 이상의 남자들이어서 이분들의 그래도 다수는 그런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나는 좋아하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말고 다른 팬들, 다른 팬들 중에 다수는 힙합, 비트 강조된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 세대는 아니다. 이게 뭐 저런 케이팝 산업이 뭐 이런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주먹국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그런 팀들도 있지만, 지금 브레이브엔터 저 정도 급은 그래도 꽤 마케팅 조사 빅데이터 돌려보고 하거든요. 비트가 강조된 힙합적인 음악을 이 멤버들이 소화하기도 애매하고 주 팬덤들이 좋아하지도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예전에 SES나 뭐 핑클 같이 댄스 음악을 하는 거는 뭐 너무 구식이고, 그러니까 요새 세련된 사운드를 살리면서도 비교적 높은 연령층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게 디스코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브레이브걸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걸그룹들이 그래서 디스코를 해요. 젊은 사람들도 어필할 수 있고 좀 20, 30대에도 어필할 수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죄다 디스코예요. 체리블렛도 디스코였죠. 스테이시도 디스코, 로켓펀치도 디스코, 비비지도 디스코, 다 디스코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브레이브걸스는 훨씬 더 디스코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곡이 좋냐 안 좋냐는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론리는 이미 오래된 노래라서 뭐 그런 거지만 제가 그 당시에 들었을 때도 이거는 좀 약간 사운드가 심심하고 뭔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10년 막 15년 전에 뭐 이제 나이트에서 틀만한 그냥 이렇게 댄스 음악, 그러니까 듣기 좋은 음악,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코요테 그런 음악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좋은데 그냥 탁 캐치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나온 노래들도 전 노래는 좋았어요. 그래서 용영이 역시 작곡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아까 말했던 이유로 계속 좀 복고 레트로를 클릭하다 보니까 사운드는 약간 가볍게 내는구나. 왜냐하면은 진짜 제 세대만 해도 그렇고 뭐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소수의 마니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밴드 음악이 안 되잖아요. 락 음악이 진짜 인기 없잖아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점점 악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악기를 많이 넣으면
시끄럽다고 생각했고 해서 악기들을 계속 뺐거든요. 작곡자들이. 그래서 저희 아이돌 10년 전 아이돌 음악만 해도 진짜 악기들 구성도 심플했어요. 댄스 음악에서도. 그리고 그런 발라드 R&B에서도 진짜 악기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한 주 팬덤들 30대 40대가 있기 때문에 용영이 좀 악기 사운드를 심플하게 구성하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는 한 번은 좀 지금 힙한 그 악기 구성, 최근에 특히 케이팝이 서양인 작곡가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은 악기를 워낙 많이 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악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10대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10대들은 오히려 이제는 악기가 많이 들어간 음악을 좋아하니까 또 이제 케이팝에 악기 많이 들어간 노래들이 나오고 이런 구성이어서 브레이브걸스도 이왕 디스코 할 거 그래도 조금 더 악기를 많이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온 디스코 노래들이 꽤 좋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스테이시나 비비지 노래가 가장 이제 사운드 구성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의 음악을 그래도 디스코를 계속 할 거면 브레이브걸스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번 땡큐가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번에 땡큐는 브레이브걸스의 저 4인조 멤버로 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의 노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용영이 역시 곡 잘 만들고 이제 옛날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트렌디한 사운드도 잘 만드는구나. 이거 거의 지금 최근에 하이브에서 외국인 작곡가들이 만드는 구성하고 이렇게 비교해봐도 크게 모자람이 없거든요. 지금 베이스 리프도 듣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러면서도 약간 기존 팬들, 그 30, 40대 팬들도 배려한 게 멜로디 라인을 심심하게 짜지도 않고 좀 캐치하게 포인트, 훅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노래는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해외에서 브레이브걸스 노래 중에서 역대급으로 반응은 좋은 상황이에요. 현실도. 뷰도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충격과 공포의 오프닝 쇼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좀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의상. 이제 가장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게 너무 의상이 촌스러웠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스타일링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어쨌든 이 친구들이 연령대가 평균 연령대가 높아서 그런지, 원래 이 친구들의 캐릭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진짜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였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춤 실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거는 춤 실력이 지금 가장 문제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평균 연령대가 높고 그 캐릭터가 그런 거는 뭐 지금 단기간에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 팬분들이야 이 친구들이 진짜 제일 이쁘고 제일 노래도 잘하고 뭐 제일 귀엽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아무 팬도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나온 다른 멤버들, 다른 팀들에 비해서 선호도가 있겠느냐라고 따지면 저는 그건 어쩔 수 없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저는 신곡을 꽤 괜찮은 곡을 낼 것 같아요. 신곡 무대로 가면은 이 땡큐 같은 노래를 보면은. 그래서 곡보다는 이제는 무대 위에서 어떤 노래, 어떤 춤으로 대결을 할 거냐. 일단 4인조라서 안무 퍼포먼스 할 때 좀 불리하긴 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힘에 있어서.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이 친구들이 저 정도 연령대가 있고 경력이 있으면 노래랑 춤이 여기서 제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압도적으로. 시즌1의 마마무처럼. 근데 노래는 저는 뭐 이 친구들이 다 어느 정도 부른다고는 생각하는데, 노래도 막 잘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하고 비슷한 정도지 잘한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고, 춤은 확실히 저는 조금 부족해 보여요. 지금 다른 팀들에 의해서. 이게 춤이라는 게 결국 웨이브 그리고 스탑, 이 두 가지가 기본인데, 움직임과 정지의 연속인데, 요즘 아이돌들은 둘 다 확실히 하는데 둘 다 약간 애매한 느낌이어서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요번에 나와서. 그래서 저는 뭐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도 요번 그 오프닝 쇼의 충격과 공포의 쇼 때문에 뭐 회사에서 더 신경을 쓰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곡은 제가 음악가로 봤을 때는 문제없다, 오히려 엄청 지금 좋은 곡이 뽑혔다 요번에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멤버들이 퀸덤2에서 증명하는 그것이 남았다. 저는 뭐 브레이브걸스가 잘 되길 바라고요. 지금 해외에서 브레이브걸스가 역시 앞에서 말했던 같은 이유로 완전 뭐 팬덤이 확실하게 형성이 돼 있진 않지만
그래도 해외에도 다양한 연령대가 있고 또 다양한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브레이브걸스가 어필되는 국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넓게 좀 얕고 넓게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10대들이 엄청 좋아해서 적극적으로 투표도 참여하고 그 팬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팬들은 다른 K-pop 아이돌 팀에 비해서 적지만 그래도 브레이브걸스 노래 좋네 듣고 찾아보고 그런 팬들은 꽤 많아졌거든요. 엄청 많아졌어요. 특히 이런 남미 쪽에서.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동양의 사람들이 좀 어려 보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스타일을 좀 성숙한 스타일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브레이브걸스가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퀸덤2 나가서 저는 실력으로서 확실히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충격과 공포의 쇼를 딱 착지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브레이브걸스가 훨씬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또 롱런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어차피 퀸덤2 계속 보면서 저도 응원하면서 리뷰를 할 테니까요. 팬분들이시면 계속 응원해 주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팬분들이 연예인이 걱정이 돼서 그 회사나 운영 탓을 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또 밈이죠. 그 즐길 거리 중에 하나죠, 팬분들의. 예.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제작자나 그 기획하시는 분의 입장이 좀 이해가 돼서 용형을 위한 변명 저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고요.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날 퀸덤2 1화가 올라갈 텐데 보시고 제 리뷰 영상도 업로드 되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